리플, XRP는 스테이블 코인도 아닌데 왜 오르는 거죠? XRP는 업비트 기준으로 6월에는 2,800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가격이 수직 상승해서 7월 17일 최고 4,8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명확한 규제 마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행사인 리플은 XRP의 증권 해당 여부를 두고 SEC와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하나 둘 마련되니까 XRP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시장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최명령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여전히 코인 시장의 화두는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주목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이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연방법입니다.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욕 따로 캘리포니아 따로 산업을 규제 및 감독하고 있었는데요. 지니어스 액트가 마련되면서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연방 차원의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가 이게 최근에 마련된 것,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정확하게 뭘 규제하는 건가요?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허가받은 기관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요. 발행사는 코인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국채처럼 가치 변동이 없는 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고요. 매월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도 내렸습니다.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증권도 상품으로도 간주하지 않겠다고 법에서 명시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됩니다. 그 마지막 얘기하신 그 부분에 네. 대한 좀 설명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증권도 상품도 아니다.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네.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EC랑 CFTC랑 서로 가상자산 기업들을 규제하고 또 기소하면서 관리감독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SEC와 CFTC가 과거처럼 기소와 고소를 남발해서 규제 리스크를 만들지 못하도록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약간 규제를 만드는데 도가 텄는데 다른 것은 미국은 규제를 줄이는 이런 노력도 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화폐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그런 스테이블 네. 코인도 있고 이것 말고도 뭐 알고리즘 같은 걸로 스테이블 오. 코인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두고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메이커다오 같은 코인도 있고요.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테라, 네. 루나 이런 게 한때 시끄러웠던 요게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네, 정확합니다.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루나가 짝꿍 코인이었습니다. 네. 이 두 코인의 수요 공급을 조절해서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신선한 시도였지만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가 되면 이런 미국에서는 알고리즘형 코인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맞습니다. 법정 준비금을 의무화해야 되니 말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미국 법에 대해서 전 세계 입법 규제 당국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안이 미국 외의 해외 기업들, 해외 거래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네, 영향을 미칠 만한 조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미국 영토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인이 거래를 한다면 법의 규제 하에 있다고 봅니다. 영해 적용 조항이 있는 것이죠. 즉 발행사가 미국 소재 법인이 아니더라도 또 거래소가 미국 내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미국인이 거래하거나 미국 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 지니어스 액트 이후 국내에서도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네.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거론되고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제 막
발의가 되는 단계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발행사 자본금 요건 50억 원,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법에 담겼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화두는 이자 지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안도걸 의원 측에서는 금지하고 있고 또 김은혜 의원 법안에서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서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준비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네. 이자를 지급해 준다 이런 건데 네.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죠? 네, 미국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가치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운용사는 법정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요 이자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전부 나눠주면 스테이블 코인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사업 모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게다가 어떤 근거로 이자를 지급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유사수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자 지급 논의는 무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자 지급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네. 활성화가 더 주가 돼서 논의가 진행돼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네. 게 이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리플이 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죠? 네, 리플 발행사에서는 리플이 아니라 XRP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XRP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6월에는 2,800원대에서 거래됐었고 7월 1일에도 3,000원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가격이 수직 상승해서 7월 17일 최고 4,8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도 네. 아닌데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네.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이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명확한 규제 마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 발행사인 리플은 XRP의 증권 해당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미국 SEC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XRP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XRP의 본래 목적이 국제 송금용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묶여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코인이 좀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런 네. 기대감이 있는 것 같네요. 지니어스 액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미국 관세 협상 등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코인이든 경제 일기든 미국 당국과 시장을 잘 조망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같이 스터디해 보시죠. 오늘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